자, 그러면 우리 경제 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지문이 좀 어렵냐? 이 지문이 좀 읽기 뻑뻑한 경우는 경제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좀 친해야 돼. 그치? 비용이라는 개념과 매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우리 그래프 그릴 때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욕망을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경제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욕망은 몇 각형? 무슨 개소리야. 왜 오각형이 나와? 삼각형이잖아. 그렇지. 위에 있는 삼각형 소비자의 욕망, 소비자의 잉여. 밑에 있는 삼각형 생산자의 잉여. 두 개 앞에서 사회 잉여. 막 이거 그림 그렸던 거 까먹었냐? 그거 내가 퀴즈 안 냈나? 퀴즈 내야 되겠구만 또. 자,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그림에서 보면 사각형이 총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 알겠어? 내가 조만간 퀴즈 낼 테니까 선생님 유튜브에 거시기 대문짝에다 걸어놓은 거에 또 다시 한번 보시고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안 봤나 보지. 이것들이 대답을 못하네. 다시 한번 그쪽으로 파서 지문 출제할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것의 개념,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의 개념, 이게 이제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일단은 이 지문을 딱 시험지에서 펼치는 순간 뭘 보게 되나? 두 번째 단락 끝에 붙어 있는 공식을 만나게 돼. 그렇지. 공식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식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공식에 대한 문제가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럼 몰라 상관없어. 때려 넣으면 그냥 답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따라가기만 하면 답은 나온다. 대신 여기서는 매출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 개념에 대해서 낯선 대상들, 용어에 대해서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는 말에 대해서 친해지는 게 좋아요. 레버리지라는 말의 뜻은 뭐지요?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모르면 어떡해. 여기 뭐라고 써 있잖아.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지렛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지렛대가 뭔지는 알지? 그치? 우리가 맥주 병 딸 때 숟가락으로 빵 따잖아. 그때 이 숟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지렛대지. 무슨 말 알겠어? 여기서 힘을 주어서, 무슨 말인지 힘을 주어서 여기에다가 걸쳐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강한 힘을 가해주는 걸 우린 지렛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이 나와. 무슨 말 알겠냐? 그럼 그 레버리지란 말을 지금 딱 머릿속에 집어넣자.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큰 바위가 있는데 저걸 들기 위해서 작은 돌을 놓고 내가 막대기를 끼워 넣고서 막대기가 부러지면 안 되겠지? 부러지지 않을 만한 걸 집어넣고서 자 하니까 내 손으로 들 수 없는 걸 들 수 있게 됐지. 그럼 레버리지 지렛대의 역할은 뭐야? 내가 준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야. 내 말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며칠 경매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이 경매로 나왔다라는 걸 알고 가가지고 거기 경매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매를 했어. 그리고 거기 약간 수리를 하고 뭐 도배도 하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매물로 내놓고 오케이 한 몇 달 만에 3천만 원의 이득을 봤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 뭐 한 3달에 3천만 원이 보통 그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을 때까지. 3개월 만에 3천만 원의 이득을 봤다고 치자고. 근데 이 사람은 3개월 일하면 얼마를 벌어? 직장에서는 900만 원을 벌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경매라는 제도가 내 수입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주었어요.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막 다니고 시키는 일 다 하고 과장님 부장님한테 욕만 직사게 먹고 그러면서 900만 원 벌었잖아. 3개월에. 오케이? 근데 이건 욕먹는 것도 아니고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돌아다녀 보고서 이렇게 경매 딱 해가지고 돈 좀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그 행위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저쪽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저쪽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약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저쪽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우리가 저쪽이 원하는 것 등등이 있을 거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이건 걸 적절히 뭐로 이용해야 되는 거야? 레버리지로 이용한다라고 말을 해, 사람들이. 무슨 말 알겠어? 그걸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걸 이용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건 뭐야? 저 녀석하고 힘겨루기 할 때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니까 저 녀석을 뭐야? 빵 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숭 들어가지고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알겠어? 그러면 다양하게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말이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었느냐? 결론은 뭐라고? 말 그대로 지렛대야. 주어진 힘보다 주어진 노력보다 더 큰 결과를 내는 것,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린 뭐라 그런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개념 잡았지? 그럼 경제학에서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자주 등장하니까 뭔 말 알겠어? 야 어디 갔어? 아까 나 봤는데? 뭐요? 전부 다 할머니 댁이요? 자, 이해됐지? 자, 지금 내가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할 상식적인 단어는 레버리지야. 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두둔. 자, 비용이란 말은 다 알잖아. 됐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됐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뭔지 알지? 물건을 만들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비용이라는 말이나 영업활동이라는 말이나 영업비나 타인의 자본이나 이런 말 정도는 알잖아. 그치? 타인의 자본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지. 뭔 말이겠어? 이런 거 타인의 자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무비라고 했을 때 재무란 말은 약간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낯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넌 어느 부서에서 일하니? 재무부에 있어요. 재무부 제가 차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치자고.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걔네가 뭐라고 했냐면 돈을 관리하는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회사에 필요한 돈을 끌어온다거나 대출을 받아온다거나 뭐 이런 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에 재무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 필요한 돈을 끌어대는 일을 하는 게 재무부의 업무일 것이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재무 비용이 되는 것이지.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물건을 만들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영업활동을 하는데 쓰는 비용을 영업비, 그 다음에 타인의 자본을, 타인의 돈을 끌어대는데 쓰는 비용이 재무비 하여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개념. 당연히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떤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 것인데 깔끔하니 해가지고 비용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영업비하고 그 다음에 돈을 끌어대는데 필요한 사용되는 경비인 재무비가 또 끝.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 변동비와, 근데 영업비를 또 나눴어요. 자, 여기서 영업비를 띠리리리리리리 가져와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또 세분화하여 데칼코마니 두 번째가 나오는 거지. 자,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 변동비와, 자, 여기서 보면 영업비인데 변동비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변동비를 설명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 자, 여기 보면 원재료 구입 소모품비, 소모품이라는 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볼펜 소모품이지.
그렇지. 기업의 영업 활동에 필요한데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서 언젠가 다 쓰고서 버리는 또 새로 사야 하는 걸 이런 거 다 소모품이라고 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소모품 B. 자, 등.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 변동 B라고 되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은 당연히 뭐야? 등 앞에 있는 열거된 녀석들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무엇인가가 열거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헷갈리게 현혹시키는 녀석들 중에 하나야. 그러지 않겠냐? 그렇지? 이렇게 막 열거하고 있으면 막 마치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넣어야만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쌓이게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어? 숲이래. 나는 산을 좋아한다.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부터 산을 좋아했고 산을 오르길 좋아했다. 그렇게 산에 오르면 무슨 나무 이거를 나무 하나하나 신경 써. 이 나무 모르는데 이런 거 하냐고 우리가. 안 하잖아. 나무구나 이렇게 가잖아. 문학을 읽을 때 뭐가 열거되면 내가 그렇게 처리했잖아. 이건 뭐 채소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잖아. 내 말이 무슨 말 알겠지? 그것은 독서에서도 동일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독서 지문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뭔가가 열거되고 있을 때 불안감 갖지 마시고 걔네들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열거된 녀석들의 어떤 공통 속성이 있다면 그걸 끌어내면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도통 모르겠는 녀석들이 그냥 새끼. 중요하다면 글쓴이는 당연히 그것 중에 어느 것을 반복시킬 테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야? 변동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말은 이 녀석은 항상 이름에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 그랬잖아. 영업에 필요한 비용, 재무에 필요한 비용, 변동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야? 어떻게 변동되냐면 생산량에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핵심 정보는 생산량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빵을 10개 만들 때보다 100개 만들 때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100개 만들다가 50개로 줄이면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 얘기지.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한 거냐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더 중심으로 잡고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 비용, 직원의 임금 등 이것도 그냥 축축축축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다가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데칼코마니니까 반대의 개념이지.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영업 고정비다 그랬어요. 고정비. 항상 데칼코마니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 한 놈을 잘 정리하면 나머지 녀석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설명을 안 해줘도 우리 나는 거지.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뭐야? 생산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며. 됐어?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발생한다. 이게 특징이지. 같이 긴 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내는 글 읽기. 그렇게 찾아낸 후 그것이 선택지에 나온 것을 확인하는 문제풀이. 이게 성공이 돼야만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실력이 늘었구나. 성적이 오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 말이 알겠소? 내 말이 알겠소?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자, 구분되는데 영업 고정비는 자, 이번에 뭐다 받았어? 자, 요거 받아서 이렇게 날아왔잖아. 그 다음 뭐야? 고정비는 하면서 이렇게 또 내려오지. 자, 항상 내가 글 읽기 뭐라 그랬지? 글 읽기 핵심을 한마디로 선생님 암 걸렸어. 나도 곧 죽어. 내가 죽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고 떠날게. 글 읽기는 핵심을 잡고 연결하는 거다. 꼴까닥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 알겠어?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한마디 해주려면 할 말. 알겠지? 결국 뭐야? 핵심 잡았던 연결 또 고정비 잡고 연결. 고정비는 기계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이것도 등이니까 필요 없고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유동자산. 여기서 또 개념 잡아야 되겠지. 유동자산이란 건 뭐야?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라는 것의 뜻,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 단어야. 유동이라는 건 뭐야?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유동적인.
오케이. 그러니까 현금화가 쉬운. 무슨 말 알겠어? 뭐 주식이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갖다 금방 팔아서 돈을 바꿀 수 있는 거. 뭐 말겠냐? 우리 공장, 건물 이게 유동자산 아니잖아. 부동자산이지.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는가?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쉽게 현금화가 되지 않는 B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화가 되지 않는. 됐지? 그래서 바로 앞에서 설명했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라는 말이 나왔다? 이건 항상 뭐라 그랬지? 관계라고 그랬지. 결국 뭐야? 고정비는 다시 잡고 고정비는 무엇에 의하여? 바로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무엇에 의하여 증가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증가한다. 됐지? 옆에 있는 학원 건물을 하나 더 임대해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임대비가 고정비가 올라가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였지만 어쨌거나 여기에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 관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관계는 언제나 체크 이렇게 한 거지. 관계 체크 딱 한 거예요. 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녀석이 바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거야. 지렛대 역할이란 말을 낯설어 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지렛대 역할이란 건 뭐야?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 오케이.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큰 것. 무슨 말이겠지? 그런 역할을 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달리 얘기하면 영업을 하여 지렛대야.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됐지? 그러니까 우린 뭐야? 지문 읽다가 레버리지 효과, 역할, 지렛대 역할 이런 말이 나오면 들어간 것분에 나오는 결과치가 커지는 뭔가라는구나. 작은 힘으로 큰 돌을 옮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화부렸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끝났어. 여기서는 지금 데칼코마니 1, 데칼코마니 2 그리고 띡 연결 이걸 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역시 뭐가 되는 것이다? 이 관계. 그 다음에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뭔가 중요한가 보구나. 그럴듯한 말이니까니. 뭐만 얘기해서 요걸 잡고 늘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죠. 다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데리데데데. 자, 중요하죠? 그런데 데리데데데. 중요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뭐 잡았어? 요거 잡았네. 또 잡았네. 비유동자산의 투자는 투자라는 건 늘리는 거지? 비유동자산을 늘리면 그럼 뭐야? 고정비가 증가할 텐데? 그치? 고정비가 증가할 텐데? 근데 그게 뭔가 지렛대라 그랬는데 왜 지렛대지? 자,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 투자는 때로는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 때로는 영업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렛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낯설기 때문에 여기 그런데 하기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성적이 오른다. 그런데 뭐뭐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건 성적이 오른다라는 그 말과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반드시 1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한 10kg 정도 살이 반드시 찌게 될 거다. 그건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면 1등급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영어가 1등급이 나오니 그건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럼 뭔가 상대적인 개념이어야 하는 건데 그 상대적인 개념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뭔가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큰 결과를 낳게 되는 뭔가 좋은 것 같은 거잖아. 효과. 그치? 그런데 반면 위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립적인 개념이었던 거야. 이걸 일반 수험생들이 눈치 까기 쉽지가 않은 거지. 왜 눈치 까기가 쉽지 않았냐면 지렛대 효과라는 거가 낯설기 때문에.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에 이 지문의 수업에서 경제 지문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버리지 효과라든가 지렛대 효과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를 알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아먹었지? 알아먹었지?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저는 그거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로 상관없는 거지. 여기서 왜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지? 흐름이? 에 대해서 궁금해할 게 뭐 있어? 잘못 쓴 것이거나 내가 모르는 건데 어쨌거나 각각의 포인트만 알면 우린 문제가 없잖아. 됐자? 자, 그 다음 포인트 가봅시다. 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업 위험은 다시 잡았지? 영업 위험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이거 뭐라고? 기업이 영업을 어떻게 했느냐? 혹은 영업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있다. 이건 뭐라고? 영업이 위험이라는 건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있다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무엇과 관련있다 마지막 결론만 잡으면 되는 거지. 우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오케이?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있다. 서로 관련이 있다. 무엇과 영업이익의 변동성. 이해됐지? 야, 저 유동 자산을 늘리면 영업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 얘기잖아. 지금 뭐가 위험한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업의 이익이 좀 변동이 돼. 이렇게 넘어간 거라는 거야. 우린 툭툭 핵심을 딱 잡으면 뭔가가 해결이 되잖아. 알겠어? 이해됐지? 자,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이에 기업은 투자정책이 투자정책이라는 건 요거하고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인문사회 지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같은 말을 똑같이 쓰지 않고 이놈의 새끼들이 자꾸 어떻게 한다? 변화를 준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그럼 결국 뭐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갔지. 됐지? 투자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야, 투자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 여기다가 이런 영향을 끼치잖아. 이런 영향을 투자의 영향이란 말이야. 이걸 측정을 해야 되겠다.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비유동자산, 즉 거기다 투자를 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이익이 변한다는 거야.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하는 거 그게 변하는 거 아니야. 내 말 알았지? 이해됐지? 그거를 측정한 도구가 필요하대. 이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 도다. 이 도구를 뭐라 그런다고? 레버리지가 또 나왔네. 영업에 있어서의 여기 레버리지. 바뀐 건 레버리지 하고 뭐야? 정도인가 봐. 레버리지 정도이다.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이것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해줬어. 딱 정해줬어. 뭐라고?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 이 레버리지 정도란 건 뭐냐면 매출액이라는 요소가 지렛대가 되어 영업이익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매출액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근데 우리는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야, 매출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무슨 말이겠어? 응? 사장님, 한 달에 매출 얼마 올리셨어요? 10억. 그 지난달에는요, 20억. 그러면 이번에 이익이 좀 주셨겠네요. 아니, 이익이 늘었어.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 이익은 늘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응.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어찌됐거나 매출액이
영업의 이익을 그러면 왜 이익과 매출이라는 건 항상 상관관계는 상관관계인데 매출이 늘면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매출이라는 건 팔아먹은 내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 모든 그 수입을 말하는 거고 이익이라는 건 뭐야? 이익이라는 건 항상 비용을 빼야지. 응, 선생님 디저트 카페 했었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꼭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봐. 야, 너 학원 강의하다 갑자기 왜 이런 걸 하냐? 이거 네가 다 만들었다고? 야, 대단하다. 근데 야, 이런 거 만들면 좀 장사가 되니? 매출이 얼마야? 그럼 난 뭘 얘기해? 매출을 얘기하지. 즉, 내 이 컴퓨터에 찍힌 그 액수를 얘기할 거라고. 무슨 말이겠어? 아, 그거야. 얼마야. 카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띵 하면 매일, 매달 매출 총액이 딱 찍혀 나오거든. 그 포스라 그래, 보통. 기계. 그게 찍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난 그걸 얘기하지. 무슨 말이겠어? 응? 한 달에 4천만 원 매출 찍지. 오, 야, 너 4천만 원이나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아니, 월세를 내야지, 거기서. 원재료값도 내야지. 알바비도 내야지. 또 부가세 낼 거는 왜 안 빼? 뭐 이런 거야. 내 말 이해하지? 근데 다 빼고 놨더니 그래? 그럼 가게세가 얼만데? 가게 여기 월 2,500이야. 근데 2,500을 낼 정도니 4,000원 찍어줘야지. 무슨 말 알겠어? 알바가 몇 명인데 알바 내가 5명 써. 뭐 이런 거지. 알바들 그럼 월급이 얼마인데 한 명당 250은 나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거지 되겠는데? 곧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지문에서는 매출이라는 녀석과 이익이라는 녀석, 순이익. 무슨 말 알겠지? 이런 거 생각해야 돼. 그거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이 사각형에서 딴딴딴딴 잘라가지고 이게 생산자이며 이게 비용이었어. 그래서 이게 네모가 매출이고 요게 이익이었다고. 반응이 왜 이래? 끄덕거려야지. 자, 그런 거 우리가 구분해야 돼. 그런 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변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영업이익에 대한 뭐라고?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대. 무엇에 대한 무엇이라는 것은 나누기인데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거야. 밑에 있는 것처럼. 됐지? 근데 여기서 또 잡지. 여기서 공헌이익이란 이걸 잡았어요. 공헌이익이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만큼 쉽네. 공헌이익이라는 건 이거 뭐 따로 빼서 할 필요가 없다. 매출이 기업의 이익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여기에다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따지는 게 공헌이익이래요.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이거 뭐라고? 이거 공식. 근데 공식이라고 했지만 밑에 있는 걸로 보면 그냥 끝나. 그거를 그냥 적어버리면 끝날 것 같아. 모든 얘기들이. 자,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 됐지?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 그것은 무엇이다?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변동비. 거기다 또 고정비. 뺀 것을 뭐로 나눈다? 매출액 공식이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뭐라 그랬어? 공헌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이 이익에 얼마나 공헌하는 건데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됐네. 그렇지? 공헌이익이란 매출액 빼기 변동비. 됐지? 그 공헌이익에서 고정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
이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게 바로 뭐다? 영업 레버리지 정도. 레버리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뭔 공식이에요? 이 공식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이 공식의 의미가 뭔데요? 뭐긴 뭐야? 매출이 영업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그 영향, 공헌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모르지. 무엇에 써먹는 건데요? 무엇에 써먹긴?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가 오케이. 영업 위험이나 그 이익 변동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측정하는 거래.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데 모르지. 얘가 설명해 주겠지. 그냥 우린 따라가는 거야. 이건 우리한테 완벽하게 생소한 거야. 경제를 선택한 아이들도 이걸 절대로 배우지 않겠지. 영업 레버리지 왜 배우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따라가서 어쨌거나 이누마가 적어도 엄마 공식 나왔어요. 그럼 이 공식이 바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알겠어? 그리고 이 녀석이 레버리지 정도고 매출액이 영업이익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투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거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자, 공헌이익이란 그렇게 된 거고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란 이 밑에 거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말한다. 아하, 이 녀석의 특징 뭐야? 순수이익. 순수한 이익을 말하면 공헌이익에서 영업 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아하, 이거 뭐야? 요거 공헌이익 여기서 뭘 뺐다? 고정이익을 차감한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이용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식을 보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수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이거 옆에서 적어야 돼. 얼마나 친절하신 출제자요. 얼마나 친절하신 글쓴이냐고 우리가. 오케이, 땡큐지 뭐. 그래서 그래프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삽입되어 있을 땐 아주 우린 좋은 것이요.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세 번째 단락. 자, 이 중간에 있는 거 필요 없고 여기서 건너뛰어서 여기로 가면 돼. 공식으로 가면 돼. 자, 이 수식은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걸 이거 뭐야? 오, 이거 뭐 나왔어? 관계원, 공식원, 관계2.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얘가 커지는 거야. 여기서 많이 빼니까 당연히 레버리지는 커지겠네. 됐죠? 당연한 공식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핵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렇지? 레버라고 합시다. 레버리지, 레버 당기는 레버는 당연히 올라간다. 이거 뭐야? 관계2 나온 거지. 관계1 나온 거고. 돼버렸어?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해 안 돼도 돼.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오이 땡큐.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똑같은 말이잖아. 이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다.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는. 자, 레버리지 도가 커지는 건 레버리지의 효과가 크다라는 거야.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라는 건 이 지렛대를 사용하면 몇 킬로의 돌을 들 수 있나요? 100킬로요. 이 지렛대는요 200킬로요. 오,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군요. 이 지렛대 효과가 크군요가 되는 거잖아. 됐지? 그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때려 넣는 거야. 야, 이거 문제로 나오겠네 당연히. 무슨 말이겠어? 꼭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면, 관계가 나오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3점짜리 문제를 만들어내는 패턴이잖아 이게. 수능 스타일에. 무슨 말이겠어? 그럼 여기서는 편안하게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해보는 거지.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그치? 10억 원 영업 변동비가 6억 원. 아하, 여기가 6억 원. 자, 영업 고정비가 2억 원. 고정비가 2억 원. 그럼 여긴 당연히 뭐야? 6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여기 4가 되는 거고 4 빼기 2니까 2로 나누니까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은 즉 레버리지 값은 2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
레버리지 E 끝났잖아. 됐죠? 자, 2억 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인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됐지?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이는 2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10%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은 2배인 20%의 증감이 돼. 어허. 10% 매출이 증가했을 때 뭘 만드는 거라고 했어? 영업이익을, 야 이거잖아. 매출액이 영업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했잖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2배인 이익은 20%의 상승을,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이 지렛대를 주면서 이 지렛대의 레버리지 돈은 얼마예요? 그랬을 때 2야. 그럼 뭐야? 내가 들 수 있는 돌이 100kg다. 그러면 뭐야? 이거 가지고 200kg 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이 지렛대는요, 값이 4다. 그럼 뭐야? 400kg 들어오는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점점 하면 할수록 레버리지가 바뀌지. 레버리지란 말이 바뀌지. 레버리지 효과란 말이 바뀌지. 그럼 우린 성공한 거야. 이 지문에서 할 거 다 한 거야. 오케이. 관계 잡고 공식 잡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해하고. 그럼 끝난 거야. 알아먹었지? 똑똑해지고 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한번 가봅시다. 네 번째 단락. 자, 네 번째는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에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규모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에 작용하게 되고 단위 생산비가 훨씬, 이거 뭐야? 계속 관계인데? 뭐라는 거야? 고정비가 증가할 때 관계야, 관계. 그럼 화살표 표시해줘야지. 됐지?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이익이 확대된다. 됐지? 이익이 확대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퀴즈 내는 거지?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어서, 이 이유는 뭐냐? 야, 고정 비용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이익이 늘어요? 비용이 늘면 이익은 줄어야죠. 이런 얘기지. 알바 한 명 더 뽑으면 비용이 더 드는 거니까 이익이 줄어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카페 하나 더 차리면 고정 비용이 더 나가는 거니까 이런 얘기지. 이래서 확장하면 막 이런 얘기야. 계속해서. 그런데 왜 이익이 확대되느냐? 이유를 설명하기 뭐라 그랬어? 규모의 경제. 자, 두 번째 이 지문에서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게. 두 번째 가져갈 말. 첫 번째 뭐 가져가라 그랬어? 첫 번째. 제일 큰 건 하여간 지렛대 가져가, 레버리지 가져가라 그랬고, 이거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랬고, 유동자산도 가져가야 되지만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말이고, 그치? 유동자산 쉬운 말이지? 그 다음에 재무라는 말에 대해서 친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친해져야 되는 거. 1위가 레버리지라면 2위가 규모의 경제. 오케이, 요 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는 어떤 생활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나가.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나가. 라고 말했을 때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 와이프가 큰 규모로 살림을 한다는 뜻이 아니야. 잘한다는 뜻이야. 그냥 잘한다는 뜻. 그치? 잘한다는 걸 어떻게 잘하는 거냐면 여기 말했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규모라는 건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 규모의 경제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생산 원가가 저렴해져서 매출액이 증가한 거. 이때 규모의 경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고정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생산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비용이 더 들게 돼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100개 찍어내다가 200개 찍어내게 돼, 250개 찍어내게 돼서 라인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100개 찍을 때보다 생산 원가, 즉 재료비 등등등등이 싸졌지. 내 말 오케이?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야. 됐냐? 그런 걸 뭐라 그런다?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한 거야. 잘 운영했다는 뜻이야. 됐지?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했을 때,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이 증가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 이것에 의해서 얘가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증가할 때 이익이 증가한다는 말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이익의 커지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다. 오케이. 자,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매출액이 감소할 때는 때 1, 때 2네. 됐지? 그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아하. 매출액이 증가할 때. 자, 무엇에 의해서? 때 1. 이거 잡아야 돼. 때 1. 항상 하는 거잖아. 오, 때 1, 때 2구나. 자, 생산 원가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고정비를 추가해가지고 생산 원가가 줄어들어 매출액이 증가한 때는 이익의 폭이 커진다. 근데 매출액이 만약에 감소할 때면 영업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 감소 폭이 커진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산 원가가 고정비를 집어넣어서 생산 원가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찌그리가 됐다면 똑같이 이 이익의 증가폭이 커진 것처럼 이익의 감소폭도 커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지?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때 1 증가했을 때, 때 2 감소했을 때 이거 딱 잡아야 된다고. 알겠어. 출제 포인트지. 때 1, 때 2, 면 1, 면 2, 경우 1, 경우 2.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때 1, 때 2.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또 다시고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거야. 요게 증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를 한번 시켜보자고. 어떻게 증가시킬까? 2인데 얘를 3으로 증가를 시켜봐. 3으로 딱. 그럼 4 빼기 3이 1이잖아. 원래 2였던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돼버리네. 그자? 고정비를 증가시켰더니 레버리지가 커졌어.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매출이 10% 늘었을 때 이익이 40%가 된다는 얘기지. 단 주의할 건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찌그리가 될 때에는 이익의 감소폭도 4배로 줄어들 거라는 거야. 위험하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야? 위험해요. 이런 말 한 거네. 상대적으로 위험해요. 이런 말 한 거네.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까지 가보는 거고. 오케이? 지난번에 내가 핵심을 잡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잡았는가, 그게 잡아서 나한테 답을 보냈는가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 지문은 내가 수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수업을 한단 말이야.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뭐를 별을 치면서 오케이? 출제 포인트를 어디를 잡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저것을 주목했네. 그렇지. 언제나 저것이 중요하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걸 느껴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이걸 이해하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신에 이게 시험에 나오기 전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22년 4월에 이 지문 요번에 시험 출제 범위야. 이랬을 때 의미 있지. 오케이? 여기 있는 문제가 그대로 아니라 선생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문제를 냈을 때 내가 이해시켜준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지. 근데 수능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노란 표시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별표를 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알겠냐?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 자,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사실. 이거 뭐야? 고정비가 증가하면 폭이 커진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잖아. 다시 받았지. 그치? 이렇게 폭이 커져. 이득이 훅 늘거나 오히려 이득이 훅 줄어서 손해가 마탱이가 가거나. 됐지?
확대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띠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시사. 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말이에요. 시사라는 말은, 시사한다는 말은 보여주는 거야, 미리. 무슨 말이겠어? 이 정부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걸 시사한다. 이건 뭐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거 했잖아. 직접 보여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가 나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건 그거는 직접 보여주는 거고.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야. 미루어 짐작. 간접적으로 보여주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짐작하게 되는 거야.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다. 자, 시사한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사업의 전망과 관련되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망 포인트. 사업의 전망이 밝은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 면면은 됐지. 면원, 면투, 면수리. 됐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전망이 밝은데 레버리지 높으면. 자, 뭐라고? 전망이 밝고 레버리지가 면면은 원 이렇게 가는 거지. 끼리치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원, 면투. 됐죠? 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익의 확대.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끝. 데칼코마니 반대는 반대지 뭐. 대체 단순하지. 내가 퀴즈로 낸 거야. 그래서 이게 포인트 아니니? 하고 낸 거지. 면원, 면투 이렇게. 됐어. 때원, 때투, 면원, 면투.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됐지? 반대. 됐지? 요거 전망이 밝은 게 아니라 흐려. 레버리지가 높아. 낮은 것이 아니야. 높아. 그럼 뭐야? 폭이 커지니까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얘기야. 둘째,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렇지. 이 고정 비용을 거시기 하면 자산이 변화되는 거잖아. 내가 땅이 더 늘어나거나, 그치? 건물이 늘어나거나 하는 거잖아. 기계가 내 소유가 되는 그 비싼 기계가 하나 더 늘어나거나. 내 소유.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킨다. 즉,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치.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 효과가 좋은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큰 폭으로 튕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큰 폭으로 튕길 수도 있지. 영업 위험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영업 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업의 영업 이익과 영업 위험, 아까 얘기했던 거 위험, 이익, 됐지? 충분히 별거 아니네. 고려해라,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이거 생각하면 돼. 아, 우린 전망이 밝으니까 투자해야죠. 뭔 알겠어?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 학원 오픈하고 원장이 물어보더라고. 저 위에 저 자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거 살까요? 형님? 그거는 네가 결정할 일이지. 나한테 묻고 그래. 학원의 성격을 잘 규정해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단과로 막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광고해서 딱 할 생각이면 잡는 게 맞고. 근데 일단 시장을 봐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을 자신이 있어? 광고에서 모이는 것 같아? 그거 먼저 하고 항상 결정하는 거야. 내가 한 조언은 뭐지? 전망을 보란 얘기였어. 그래서 형님, 애들이 막 문의가 오고요. 애들이 막 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런 뭐야? 전망이 밝네. 그럼 투자해. 그러니까 내가 이 레버리지를 공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야. 문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뭔가 개념어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경제학도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을 수치로 공식으로 설명할 뿐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문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니까 훨씬 낫고, 얘는 경제활동을 안 하잖아, 너희들은 소비만 하는 아이들이잖아. 못된 것들 소비만 하잖아. 오케이? 미래를 위한 생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투자야, 그게 다 지금까지. 알겠어? 이해됐어? 자,